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계 인구의 3분의 2, 무역량의 80%를 차지하는 G20 정상회의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관심 분야의 차이가 있지만 큰 흐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만찬 결과는 2018년 주식시장을 포함한 세계 경제 마무리를 결정짓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나프타에 서명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은 취소했지만 러시아는 두 나라 정상이 만난다고 지금도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번 미팅에서 북미 핵 교착 상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탑뉴스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와의 사업 관계와 선거 공모에 대한 특별검사의 조사 과정입니다. 최근까지 러시아와 어떤 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로운 버전을 내놨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이제 대통령입니다. 연방 공무원에게는 대통령에 대한 예민한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논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 메리어트 소속 호텔 온라인 시스템이 해킹당해 여권과 크레딧 카드 번호를 포함해 약 5억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LA 오토쇼는 자동차 쇼가 아니라 테크놀로지 쇼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가솔린이나 자동차 소유권이 아니라 리빙룸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형태를 강조하는데 현대 제네시스 G70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가격이 내려가자 세계 에너지 소비에 좋은 신호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G20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국은 나름대로 미국도 캐나다, 멕시코 다 각각의 연관되는 이슈들이 있죠. 세계의 그 많고 많은 국가 가운데서 20개국이요. 그룹이 5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한조고요.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또 아프리카하고 또 다른 나라들, 멕시코와 다른 나라들, 프랑스 등의 이제 유럽, 5번째 그룹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20개국이 원래는 그 재무장관 회의로 시작해서 2008년도에 정상회의로 바꿨고 2011년부터 매년 한 번씩 개최되는데 이게 전 세계의 전 세계의 그 경제 총 생산량의 85%를 차지합니다. 무역량의 80%고요. 그리고 인구가 3분의 2나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 국가 지도자들의 모임입니까? 아르헨티나하고 미국이 5시간 아르헨티나가 앞서가기 때문에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9시 3분이니까 계산해 보시고요. 이 세계의 많은 나라 이런 것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만났으니까 사실은 이슈가 기후변화, 보호주의, 이민, 개발, 기간산업, 식품 안전 공통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만 국가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그 한가운데에 미국이 있는데 오늘 일단 그 전체 사진을 찍은 것을 보니까요. 국가의 파워들이 느껴지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 국가와 국가 지도자들의 관계가 형성되느냐가 보이는데 세 줄입니다. 이제 20개 국가와 그리고 IMF의 관계자 이런 사람들은 맨 뒷줄에 서 있었고요. 앞줄에 보면은 정가운데에는 정가운데에서 정 빼야 되나요? 가운데, 한가운데. 네. 가운데에는 주최국인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있고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사진으로 볼 때 오른편에는 시진핑, 왼편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왼편에 트럼프 대통령 왼편에
이 이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 옆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그리고 이제 가장 왼쪽에 터키 대통령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바로 오른편에 시진핑, 뭐 싱가포르, 푸틴 대통령 이런 식으로 가고, 두 번째 줄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 그 사이 바로 그 뒤에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왼편에 인도 수상, 그 옆이 캐나다 총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두 번째 줄에 오른쪽에 맨 끝이 사실은 조금 덜 대접받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이게 무대에 오를 때 보니까 익사이링한 표정은 있었는데 내려갈 때는 사람들과 별로 악수를 하지 않았는데, 따로 뒤에서 따로 만나는 것을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임마누엘 마크롱 같은 경우도 우리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테레사 메이도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유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만 굉장히 활짝 웃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 자말 카쇼기 살해에 연관된 것으로 미국 정보국이 파악을 하고 있는 그 사람과 굉장히 기쁨의 악수 같은 것을 반갑다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의 왕세자도 이번에 여기 처음 나왔다는 것도 되지만, 처음 나왔던가요? 어쨌든 자말 카쇼기가 살해되고 나서는 첫 번째 해외 나들인데, 거기에 이제 그 터키 대통령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그 사우디 왕세자가 관련돼 있다 하는 정보를 미국과 다른 나라에 준, 터키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발생한 살해 사건이기 때문에 터키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는 거리가 아주 극에서 극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터키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 취소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백악관의 세라 허카비도 터키 대통령과 사우스 코리아 대통령과의 미팅은 다운그레이드해서, 그러니까 좀 원래 포멀한 미팅을 캐주얼한 미팅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습니까?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터키와 사우스 코리아의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캐주얼한 그냥 이제 아무튼 사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냥 채팅하는 정도, 이런 정도로 다운그레이드 했다라고 비공식 미팅, 비공식 대화라고 할까요? pull aside conversa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또 한국에서는 30분 다시 잡혔다고 하니까 한국 보도가 아무래도 맞겠죠.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뭐 거기까지 팔로우업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해서 미국에서도 이 비공식적인 캐주얼한 미팅을 현지 시간으로 3시 15분이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0시 15분에 한다 하는데, 미국에서는 아무튼 풀 스케일의 30분 미팅이라는 보도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미국에서 한 일은 멕시코와 캐나다와 미국 대통령 간에, 오늘 이제 미국 대통령은 USMCA라고 부르고 캐나다에선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캐나다를 맨 앞에 내서 뭐 CUSMA로 부르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실제적으로 업무 보는 사람은 새로운 나프타다, 뉴 나프타라고 부르고, 내용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있던 것을 깬다고 협박을 하다가 조금 바꾸고 다시 하고 큰 승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게 끝도 아닙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줘야 되고 캐나다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 사이에도 이제 캐나다 총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알루미늄 철강 관세 제거해달라, 우리가 무슨 미국 국가의 위협이냐, 이런 약간의 그런 압박 같은 것을 넣었고요. 러시아의 경우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현재는 보니까 브라질에 있던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이 아르헨티나에 가서 좀 전에 일본
총리와 모디 그 인도 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이제 그 사이드라인에서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미 브라질에서 존 볼튼이 현장에 왔더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기에 타고 나서 이제 트윗으로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회담을 취소한다 할 때 그 자리에 이제 공군기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있었고 존 켈리 비서실장도 있었고 존 볼튼은 전화로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거 취소한다 했는데 아직도 크렘린은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난다고 하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뭐 보면은 알겠죠. 오늘과 내일 사이고 미국과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는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저녁 만찬을 하는 것이죠. 이 만찬은 뒤에서 벌써 몇 주일을 실무진들이 다 준비를 했지만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해놓은 대로 가는데 미국은 뭐 중국과 몇 주일 계속 뭐 베이징에서 워싱턴에서 하다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말하고 깨고 한 적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끝까지 봐야지 되고 어제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 협상할 것처럼 얘기할 때 뭐 주식 시장이 확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근데 내가 이 최종적인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면 또 꼬꾸라지는 식으로 그렇게 주식 시장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라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좀 뭔가 그 사진이라도 좋게 찍고 웃기라도 하고 한다면 확실한 뭔가가 없어도 조금 그 경제 분위기를 다독거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CNBC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보도를 할 때 보니까 계속 미국 마켓과 세계 마켓이 지금 두 사람에게 달려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시진핑과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레미 파웰과 미국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 12월 달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블루 신호로 갈 것이냐, 레드 신호로 갈 것인가 하는 것. 제레미 파월의 경우는 며칠 전에 이자율을 뭐 그렇게 크게 안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서 뭐 또 주식시장이 뭐 600 몇 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그렇게 말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만족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서의 미국 경제를 이렇게 그 보고 내리는 결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고요.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자율과 무역 전쟁이 주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12월 달 한 달에 그 미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도 여파를 줄 텐데 그 또 다른 반개의 축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온도를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 그것도 이게 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식 시장이 조금씩 흔들리더군요. 예를 들면 피터 나바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백악관으로 간 이 사람이 디너 미팅에 참석을 하거든요. 그 뉴스가 나오니까 또 주식시장이 내려갔다가 그래도 봄까지는 뭐 크게 전쟁을 하지 않을 거야 하면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오름 내림세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레미 파웰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마켓을 한 달 남았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뭔가를 이제 확 그냥 치닫는 식으로 가서 이 마켓을 흔들리게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튼 나이스한 사진이라도 좀 내놓고 오늘 사진만 갖고 되겠어요. 뭔가 스테이트먼트 정도는 놔줘야지 되는데 이것을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서는 30분으로 다시 연장됐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하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뭐 그런 발표는 하고 있지 않은 뭐 중요한 것은 그 미팅에서 어떠한 것이 나오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표정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안 그러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따로 만나고 또 인도 총리와도 따로 사이드라인에서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무슨 얘기했겠어요? 이 북한 얘기, 뭐 일본인 납치 얘기
뭐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그런데 분위기가 좋아요. 사진 찍는 것도 바로 아르헨티나 주최국 대통령 왼쪽 옆에 본인이 있었고 그 본인의 왼쪽 옆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어떤 형태의 미팅이 됐던 이 미팅이 되었건 정상회담이 되었건 미국에서 많은 전문가들이요. 예를 들면 크리스토퍼 힐 전 육자회담 대표도 했고 주한미 대사도 했던 크리스토퍼 힐이라든가 전에 CIA의 한국 국장을 했었던 그 브루스 클링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감안해야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교착 상태를 북한과 미국의 그런 것을 깨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힘이 있을까?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힘이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도 어떠한 그 힘이 없잖아요. 지를 데가 없어서 꽉 막혀 있는데 그럴 뭔가를 깰 수 있는 게 없다. 크리스토퍼 힐 같은 경우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을 오래 상대한 사람들은 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서울이 평양을 어떠한 형태로든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이 보다 확실한 비핵화 스텝을 해라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무슨 일부 시설에 핵시설에 입구를 폭파시켰고 이런 것은 전문가들은 하나도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일반에게 공개가 과거에 됐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이런 곳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걸 중요하게 보는데 또 북한으로선 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신뢰감을 주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죠. 미국도 해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군사훈련 안 하고 이런 것 이외에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확 양보를 하던가 그러기 전에는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양보할 것처럼 절대로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CEO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착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고 이 말씀까지 참 드리는 게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방송하는 사람이 제가 보는 정확한 것을 말씀을 드려야죠. 오히려 지금 여기서 특별한 뭐가 없으면 이 같은 북한과 미국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의 전환점을 이제 잃어갈 수 있는 시점일 수 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팅 내지는 회담에서 무엇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검사가 결국은 러시아 대선 개입했다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두고 그 대선 개입을 트럼프 캠프가 공모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모했는가를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측근을 쭉 수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특검이 대통령을 individual one으로 지목을 하고 그렇게 수사를 좁혀가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글쎄요. 법적인 것과 정치적인 타격, 영향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 드라마틱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보도하는 언론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CNN이나 팍스가.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좀 전에 다 못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인데요. 사실은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시간으로 이
터키와 사우스 코리아와의 그 정상 그 미팅은 뭐 다운그레이드 시킨다 했었을 때 터키는 왜 그랬냐면 지금 한국은 뭐 다시 30분으로 잡았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터키의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를 기분 나쁘게 하기 싫어서 그게 이제 그 대체적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왜 그랬을까요? 다 설명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참 이게 복잡하고도 어찌 보면 이런 것까지 다 팔로우업 해야지 되는가 싶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굉장히 미니멈 큰 줄기만 팔로우업을 한다고 노력을 하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특별검사의 수사가 미국이 이제 대통령을 새로 탄생을 시켰는데 그 대통령이 탄생을 할 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서 그 힐러리 클린턴 러시아의 인권을 굉장히 그 국무장관일 때부터 싫어하고 대통령이 된다면 또 그 러시아 인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할 그런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증거가 다 정보국이 그 결론을 증거를 바탕으로 내렸고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본부가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가? 이걸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좁혀졌냐면 주변에서 다 이 주변 사람들 다른 이슈로 기소하고 하다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게 일을 했고 했었기 때문에 선거대책본부장 왜 무슨 뭐 돈 세탁 이런 거로 기소를 했는데 왜 이게 연관이 되느냐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위키릭스의 줄리안 아산지를 만나서 그 위키릭스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이나 뭐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전국위원회의 이메일 같은 것을 이제 그 러시아로부터 받아서 위키릭스가 러시아로 받아서 이렇게 흘리게 했다. 그렇게 관련이 돼 있는 거고 메나포트뿐만이 아니라 로저 스톤이라는 대통령의 친구도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오랜 동안 대통령의 여자 문제 해결하고 그것도 이제 선거 자금법에 걸린 것도 있고요. 돈 주는 과정에서 그 돈 때문에 그리고는 또 그 비즈니스 딜을 오래 해왔었기 때문에 마이클 코엔이라는 개인 변호사가 이제 특별검사와 유죄를 인정하고 협조를 한다고 하면서 밝힌 내용 가운데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오래 전부터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 그 트럼프 타워를 짓는 게 꿈이었는데 본인은 2015년부터 그것을 관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과 아주 친한 개발업자도 만나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있고 또 여기에 대통령한테 그 보고를 다 그 당시엔 대통령이 아니고요.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그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도 그때까지도 진행이 됐고 그 전에도 대통령의 딸과 아들에게도 다 이런 과정의 이메일이 그 프로젝트가 전달이 돼서 특히 이방카 같은 경우는 이방카가 아버지의 해외 사업에 많이 그 모델로 활동을 했어요. 파나마의 그 호텔도 거기도 이제 러시아 마피아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고 이제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호텔을 선전할 때도 이방카가 이게 뭐 콘도요.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있고 이번에 러시아에 지으려고 한 것도 뭐 얼만큼 뭐 디파짓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250유닛의 콘도에 15층짜리에 그것도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5천만 달러짜리 이제 어떤 그 스윗룸 같은 것을 주기로 이렇게 뭐 하기로 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방카는 그것을 지을 때 건축가까지 다 이제 추천 같은 것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대통령은 다 가짜 뉴스다. 그리고 내가 그 딜을 나는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뭐 대통령 되는 것에 포커스를 두려고 뭐 어느 정도 추진하다가 안 했다 했는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할 때 뭐 2차 힐러리 클린턴과의 그 디베이트에서도 그랬고 나는 러시아에 대해서 아무 딜도 한 적이 없다. 관심이 없다. 러시아와 비즈니스 하려는 건 나는 정말 관심이 없다 했는데 직접 방문을 했고
그 사이트 빌딩 지을 사이트 같은 데도 방문했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처음에 결혼한 그 이방카의 엄마와도 뭐 96년도에 거기서 사진 찍은 적도 있고 모스크바에 가서 2013년도에 미스 유니버스 그때도 이제 가서 그때도 이제 역시 이제 뭐 현장도 방문을 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아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시도한 적이 없어 하다가 어제는 아니 내가 시도를 또 했었던들 그게 어떠랴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나중에 이제 그 퍼즐 맞추기 같은 것을 해서 이게 러시아 대선 개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를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내놓겠죠. 내놓는데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그 해고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선 특별검사를 해고하지 않는 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지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뭐 공화당이 그걸 싫어해서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푸틴의 그 언론 담당 비서까지 이 마이클 코엔이라는 이제 특검과 그 협조하기로 한 대통령의 오랜 변호사였고 픽서가 얘기를 했네요. 드미트리 그 페스코프와도 만났다고. 그러자 오늘 아침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새로운 버전을 내놨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코헨이 그 픽서요가 정규적으로 나에게 그 러시아 호텔 짓는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다. 그리고 코헨이 클레물린 뭐 관계자들에게 뭐 프로포즈를 했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주 좋은 개발업자고 행복하게 살던 사람인데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대통령의 그 출마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업은 법에 맞게 쿨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어딘가에서 가볍게 건물들도 봤다 하고 이제 시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뉴욕타임즈라든가 AP통신이 1999년도, 2013년도, 2015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타워를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자료와 함께 사진, 현장 사진도 많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러시아 어딘가에서 내가 가볍게 건물들도 봤다. 돈은 안 넣었다. 그 프로젝트도 아니고 마녀 사냥이다. 이제는요, 이제 항상 강해지게 되죠. 지금까지 이제 러시아 스캔들이 혹스다, 가짜다, 막 이런 얘기만 하다가 아니면 어떤 때 불법이다 하다. 이제는 불법 혹스를 같이 이제 섞어서요. 오늘 아침에는 일리걸 혹스다. 그러니까 빨리 특별검사 수사가 끝나져야지만 된다라고 이제 트윗을 하는데 어디선가 건물도 봤다는 것까지도 시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CNN이나 MSNB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 트럼프 대통령이 탱크될 수도 있는, 가라앉을 수도 있는. 그래서 어떤 그 커멘테이터, 진보 매체에 나오는 커멘테이터는 내가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를 다 못 채우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왜 이 딜을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가 된 뒤까지도 진행을 했는가. 러시아에 그 호텔을 짓는 것을 크리스 쿠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CNN에. 그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이 대통령 그 후보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라는 자격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게 이제 그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어서 이 MSNBC의 조 스카보로 같은 사람은 그래서 아주 황당하게 대통령으로서도 대통령이 되고 났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재선 나가는 것에는 그 관심이 없고 이제는 엑스 프레지던트로서 대통령 끝나고 나면은 전 대통령으로서 사업하는 기반을 지금 닦고 있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나 기타 등등 그 여러 가지 관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의 미국의 대통령은 마피아 보스다. 보스처럼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한다. 전 그 FBI 정보국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팍스 뉴스의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은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어떤 형태로 보도하냐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 지금 오바마 행정부 사람들을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제임스 코미가 오바마 행정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미국은 지금 오바마 행정부 때에 일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기소해야지 하면서 제임스 코미도 끌어내고 뭐 공화당의 연방 수사국장이었어요. 러시아 스캔들 수사한다고 해고된 결국은. 그리고 또 다른 정보국 사람들 막 이렇게 내 얼굴 보여주면서 왜 이런 사람들을 기소해야지 지금 이 뉴스를 그 보도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박스를 보느냐 CNN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그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특별검사는 분명하게 인디비주얼 원이라고 특정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는 딱 정해놓고 수사를 그쪽으로 간 것이고요. 미국의 연방 공무원이 한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수요일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았답니다. 뭐 공화도 아니고 민주도 아닌 당파를 조금 초월한 그런 기구, Office of Special Counsel이라는 뭐 특별검사의 스페셜 카운슬이랑은 다른 그 독립기구거든요. 지금까지는 미국에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공무원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냐면요. 그 일터에서도 그래서 트럼프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저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연방 공무원들도 개인이잖아요. 시민이잖아요. 대통령은 오고 가지만 연방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수십 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은 인정이 되는 거죠. 성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 같은 그 대화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나쁜 말을 하고 누군가 연인끼리 이런저런 텍스트를 오고 가고 사적인 예를 들어 그런 대화라도 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은 그 사적인 대화까지도 다 문제가 됐고 해고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피치먼트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연방 공무원들에게 갔답니다. 그랬더니 일부 연방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건 협박이다. 이게 지금 미국이냐? 그리고 이런 단어도 쓰지 못하도록 resist라는 저항한다는 대통령의 이런 단어의 말도 하지 못해야지 되는 이게 미국인가 싶기는 해요. 아무튼 지금 미국이 이 같은 형편입니다. 라디오 소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모디 총리와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좀 했고요.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세 사람이 함께 미팅을 하고 나서 지금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들리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보통 이제 이런 때는 한 나라 정상과 한 나라 정상이 만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세 사람이 함께 만났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웃음을 조금 참고 있으면서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얘기할 차례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스텝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메모를 전해줬습니다. 근데 메모를 그냥 한 장짜리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노트 속에 이렇게 해서 메모를 전해 아마 이 얘기를 하십시오 하고 추가로 뭔가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차피 영어로 얘기하지 않을 거니까 제가 올려도 뭐 별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인도 총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또 뭐 인도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인도 태평양 이렇게 부르고 있죠. 네. 자. 질문들을 하는데 which have shared values, democratic values, Japan, America and India together. We will be playing a big role together for world peace, prosperity and stability. 지금 인도의 총리가 한 얘기를 통역을 하고 있는군요. 일본과 미국과 인도 3개국이 함께 일을 하겠다. 서로를 위해서 또 국가와 한 국가는 미국이고 또 다른 국가는 이제 아시아니까 연결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 호텔 그룹이
속해 있는 그런 호텔이요. 웨스틴하고 쉐라톤 호텔에 한 5억 명 정도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요. 이게 지난번에 야후가 얼마였었죠? 야후가 더 많긴 했어요. 야후는 뭐 한 30만 명이었던가요? 36만 3천 건이었군요. 그런데 호텔 체인으로서는 이게 제일 큰 거죠.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여기까지는 이제 비슷한데 생일, 뭐 성별 이런 것까지는 여권 번호, 비행기 도착 출발, 아니 호텔 도착 출발 예약 날짜, 크레딧 카드 번호 여기까지 다 결국은 이제 그 브리치 됐다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2014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이제서야 얘기를 하냐고요? 그런데 그 또 호텔 측에서는 어찌하다 지난 9월에 이렇게 된 것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국제 시큐리티 툴이 발견을 했다는 얘기예요. 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4년 전부터 그렇게 됐더라 하면서 이제 오늘 그 경고를 한 거죠. 그런데 그 호텔들이 보면은요, 한 70%의 호텔은 이렇게 손님의 개인 정보가 해킹당하는 것에 대해서 무방비랍니다. 뭐 힐튼 호텔 체인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요. 뭐 트럼프 호텔도요, 2017년도에 예약 시스템이 3번이나 해킹당했거든요. 아주 이게 그 새로운 뉴 노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LA 오로쇼인데, 이번에 LA 오로쇼 그 프리뷰 그 본 기자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자동차 쇼가 아니라 테크놀로지 쇼라고 전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아예 그 보여주지도 않는 그런 그 자동차 제조 회사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전략을 이제 바꾸는 거죠. 자율 승차 하는데 개솔린에서도 떠나고 소유권에서도 떠나는 거예요. 자동차 하면은 그 집이 이제 그 real property면 그 진짜 그 부동산이면은, 그러면은 이 그 자동차는 personal property잖아요.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 personal property에서도 떠나서, 개솔린에서도 떠나서 전혀 다른 형태로 자동차를 그 스스로 가는 자동차를 하고, 또 자동차가 리빙룸이 움직이는 것처럼 해서 BMW 무슨 신형을 보니까는요, 앞에 딱 그 계기판도 아무것도 없어요. 큰 스크린 하나에 좀 중간 스크린 2개밖에 없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볼보 같은 경우는 아예 자동차는 한 대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쇼라고 하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고 뭐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움직이는 그 시스템 자체를 제공한다는 게 볼보의 CEO가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주목받았던 게 이제 2가지 차종인데, 하나는 Jeep 그 그래디에이터 그 픽업 트럭은 계단을 쫙 올라가서 스테이지에 딱 쓴대요. 그게 인상적이었다고 하고, 제네시스 G7에 대해서 그 기자들이 뭐 상도 많이 받았지만 가격 대비 굉장히 그 좋은 차다 하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 그 요즘에 그 테크놀로지 미디어가 많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서도 암호화폐를 다루는 곳이 점점 확대된다는 느낌 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그 암호화폐 값이 최근에 좀 내려갔잖아요. 그랬더니 세계 에너지 소비에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채굴할 때 마이닝이라고 부르잖아요. 채굴하고 거래하고 할 때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지구를 마구마구 데워놓는데, 값이 올라가면은 또 인센티브 뭐 있고 해서 더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다 해서, 그런데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채굴을 하는가 숫자 같은 것 아직 파악되지 않고요. 해서 일부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채굴할 때도 친환경적으로 하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 연구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그린텍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행되는 그 하버드 리뷰라든가 코인데스크, 이런 곳을 이제 최근에는 저는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코인데스크 같은 데서 말하는 거 보면은요, 인텔이
인텔이 이제 컴퓨터 회사잖아요. 인텔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더라도 에너지를 덜 쓰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한다고 하네요. 오늘 아침에 그 VOX라는 매체를 읽으면서 55살의 한 여성분이 그 슬퍼하는 것을 보고 저도 뭐 어떻게 해드리지는 못하고 저 스스로도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하이오주의 그 제너럴 모터스가 이제 문을 닫잖아요. 거기에 다니셨던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원망을 하더군요. 가짜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지난해 여름에 집도 팔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시 내가 일자리를 가지고 오겠다. 이 가짜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고 그러나 아직도 반 정도는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하거든요.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 그 어떠한 형태로든 그 희망이 색깔이 변하더라도 집도 안 팔고 그 자리를 지키셨던 분들께 또 다른 희망이 생기면 어떨까? 다른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좋고 남의 일이지만 뉴스 하다 보면 이렇게 걱정이 많아져요. 강혜신이었습니다.